바로 이 동이었습니다. 안녕. 근데 이제는 꽃이 없네. 예전에 여기 꽃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꽃이 다 사라졌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하는 춤 작가 녹음 김예린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소개할 때 유영하는 몸이라고 자주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나 뭐 색다른 경험 등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되게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호기심도 많고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제 시선 자체가 유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유영하는 경험주의자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누적된 감각들을 저는 텍스트로 적고요. 그런 글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주로 사운드와 그리고 제 목소리, 독백을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공연 작품 아니면 퍼포먼스, 전시, 퍼포먼스 등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달라졌다. 그러면 예전에 코로나 때 혼자 춤도 추고 싶은데 비디오도 찍겠다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해서 춤추고 그거를 영상에 소스로 썼었던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춤을 조금 많이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제가 항상 대학 1학년에 들어가면서 바로 공연학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춤을 좀 누구나 출 수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학회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춤 수업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을 했어가지고 뭐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 광고라든지 홍보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계속 춤에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공연을 하고 싶고 그렇게 안무 만드는 것에 좀 관심이 생겨서 안무도 만들고 그렇게 이리저리 여러 가지 길로 탐색을 하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서는 제 집에 갇힌 사람처럼 있었는데요. 항상 저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서 산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간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정말 느낌이 생경했는데요. 그때 제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갔는데 제가 이제 다시 그때 시절의 저로 돌아가라고 한다면은 못 돌아가거든요. 그때 힘들었던 제가 보였어요. 놀이터도 뭐 구석에 뭐 놀이터 같은 데에도 있다가 뭐 벤치에도 있다가 이런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외로웠던 것 같거든요. 고독한 게 아니라 그때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앉아서 보면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이렇게 숨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여기 있으면은 제가 안 보이거든요, 바깥으로. 근데 보통 1시나 2시, 3시에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들 일하러 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집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 이제 정자에 할머니 계시고 하거든요. 그게 싫었던 때도 있었는데 어떤 때는 좀 숨어 있는다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두 가지였는데요. 어떨 때는 그곳에 숨어 있는 내가 한심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거기 있어서 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좀 산책을 시작했을 그 시점부터 자연 공간 안에서 은신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면서도 안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죠. 사실 제가 원래는 인천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 인천에서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서울로 가야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죠. 2021년도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동네를 조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이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뭐든 도전할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되게 이제 집도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너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동안 살던 집이랑 다르게 너무 작은 집이었고 제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너무 작았던 그래서 제가 생각도 되게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코로나가 터져서 생활 반경도 작아진 거예요. 원래는 항상 서울로만 나갔었는데 인천에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는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고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부정적이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유는 단순했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그냥 집 밖이라도 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저의 산책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신비로운 길이 있답니다. 거기가 이제 지름길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공원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그 길이 굉장히 특이하고 숨겨져 있고 예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도로로 가는 것보다 저는 그쪽 길로 가는 게 더 좋았던 게 일단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무로 좀 거기도 숨겨져 있고 그리고 신비롭잖아요. 다 풀숲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공간인 거죠. 정말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통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요. 이쪽에 지하철이 지나가고요. 보시다시피 햇살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너무 예쁩니다. 예리님 일로 와보세요. 예리님, 제가 발견한 친구가 있어요. 혼자 쉬고 있었는데. 안녕. 이쪽에 길이 있나? 저쪽으로 못 갈 것 같죠? 여기를 통하면 다른 도시의 것을 보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지금도 옆에 보면 철조망이 쳐져 있고 그리고 여기로는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문화공원까지 걸어갔답니다. 문화공원은 정말
추억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공간인데, 그쪽이 이제 원래는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나중에 얼마 안 지나서 문화공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막 백일장도 열리고 이제 체육 대회 이런 것도 열리고요.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공공에서 뭔가를 주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쓰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 때, 초등학생 때 댄스 스포츠도 배웠었는데요. 그때 저의 첫 무대가 거기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엄청 큰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춤을 췄던 기억도 있고요. 혼자 가서 좀 사색을 했던 곳인 것 같고요. 왜냐면 거기가 되게 탁 트여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는 좀 휴식하는 공간으로 자주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제 저의 어떤 불편감이라든지 사회에서 보이는 저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좀 의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았던 것 같고요. 요즘에 관심 있는 것은 소음인데요. 마음을 좀 채우는 소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나는 어떤 소음을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소음을 듣고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것들을 제가 닦아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마음을 닦아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러워지지 않게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맞는지 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마음을 꼭 깨끗이 유지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가 보면은 되게 뭐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충격적으로 넓어요. 연수동에서 저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연수동에서. 한방마을에서도 살았고 뭐 주공아파트, 세경아파트, 영남아파트 다 그 근방을 살았었는데요. 승기천을 알게 된 게 대학교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밑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으로 너무 좋아했었고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정원을 찾은 것처럼 너무 기뻤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공간이. 문화공원은 공원이기 때문에 조성된 곳이지만 승기천은 아직 공공의 손길을 좀 덜 받은 곳이에요. 뭔가 엄청 시설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하천이 나 있고 그 옆을 따라서 풀이나 뭐 꽃들이 펴 있는데 물론 길은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거기가 풀들이 엄청 무성하게 나 있어요. 그리고 엄청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진짜 자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모든 사람한테 익숙한 움직임이 있고 모든 몸에는 누적되어 온 움직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잘 쓰는 몸짓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몸에 내재되어 있고 그 장소나 음악이나 어떤 자극들이 있으면 그 자극들이 그 몸짓에 영향을 미쳐요. 나무랑 연결되는 게 뭐 가능한 거야? 그거 그냥 너만의 상상 아니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본인의 해석 아니냐고도 할 수 있는데 춤을 출 때 바람도 있고 저는 어쨌든 그 땅의 기운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그 공간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무의 움직임을 내 몸으로 좀 전이시켜보고 그리고 그걸 아주 미세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미러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면서 그 움직임에서 저의 몸으로 오는 움직임이 또 다른 식으로 전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팔로잉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자연의 요소가 몸 안에서 질감 같은 걸로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표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장소와 함께 연결되고 있다. 분명히 아마 이 자연들도 나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고요. 일단 그 넓은 들판에서 춤을 춘다는 게 굉장히 즐겁구나. 너무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었고, 진짜 그 장소랑 그 기쁨을 나누는 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은 혼자서 생각만 했거든요. 나만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공간을 걸으면서. 뭔가 여기 되게 판타지 같은 느낌도 들고, 동화 속 같은 느낌도 든다. 근데 그건 저만의 것이에요. 공간이랑 직접적으로 소통한 건 아니었는데, 들판에서 마구 뛰어놀 때는 그동안 혼자만 써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펼쳐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추다가 고개를 딱 들어서 봤는데 뒤에 나무가 엄청 많이 빽빽하게 쫙 있는 거예요. 옥련동이 사실은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도 있는 게 거주단지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정말 많고요. 유일하게 이제 청량산이 있고 돌산이 있고 옥골이라고 또 그쪽도 산도 있고요. 송도역 뒤로 보이는 옥골이라는 동네도 있고 아암대로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스팟만 두고 보면은 참 보기 드문 동네이기는 한데요. 워낙에 이 주변 동네가 다 뭐가 없어요. 그냥 빌라들이고 다 이쪽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걸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재밌게 보인 게 아닐까. 해적 지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X라고 쳐놓는 그런 구역 있잖아요. 그런 곳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은 문이 닫혀 있고 집에는 뭔가 인기척이 없는데 이런 나무나 덩굴이 엄청 자라나 있는 게 저한테는 뭔가 사연이 있는 집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항상 산책할 때 여기를 꼭 지나갑니다. 근데 그 청량산 쪽을 좋아하는 게 그쪽으로 가면은 되게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동네예요. 왜냐면 거기는 주택이 좀 있고 그리고 좀 낡았지만 어떤 빌라들도 있는데 그곳의 색감이나 그리고 그쪽을 비추는 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곳의 집들은 다 각각 집마다 색깔이 뚜렷한 게 뭐 대문도 다르고 명패도 있고요, 집에. 그런 요소가 제 눈에는 좀 재밌던 것 같아요. 대박. 다람쥐 있어요. 다람쥐. 다람쥐. 오, 대박 신기해.
그래서 청량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옥련동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 아닌가.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조금 그 옥련동이라는 동네를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든 나이가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많이 모이고 좀 쉬러 오고 거기가 정말 녹지가 없다 보니까 청량산은 옥련동의 이제 한 줄기 샘터 같은 그런 곳이죠. 저희 동네는 좀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산도 있고 또 아암대로로 넘어가면 갯벌도 보이고 어떨 때는 물이 들어와서 바다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다도 보이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암대로 쪽을 가면 거기는 되게 탁 트인 느낌이고 물이 보여서 가끔 저녁에 산책하러 가는데요. 그 장소와의 첫 만남은 이제 깝깝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좀 혼자서 좀 숨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러 좀 갔는데 거기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난간에 항상 가서 이렇게 탁 팔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물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물 바라보고 막 밤에 가면 이제 물결에 그 조명 같은 것이 막 반짝반짝 일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거기가 좀 쓸쓸한 곳 같으면서도 좀 슬픈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곳을 가면 이상하게. 아무래도 사람의 움직임으로 차있지가 않아서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 그 공간에도 역사가 생기는 건데 거긴 채워지는 것들이 많이 없고 비워져 있거나 챙겨지지 않은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공간이라는 거는 좀 다른 성격의 공간이 있더라도 같이 시간을 함께 했다면 그 사이 간극이 좀 연결성이 있게 맺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봤던 우리가 봤던 그 아암대로는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의 연결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정말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 도시에 채워진 것들을 좀 다르게 보게 되고 도시에 너무 꽉꽉 있는 어떤 넘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유의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거나 해도 되고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산책을 하는 날이 시간이 되면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너 마음대로 어디든 가봐라 라는 그런 미션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언을 하게 되면요 그 산책이 조금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은 항상 가는 길, 되게 익숙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마음 안에 있으면은 그 시간이 되게 모험 같은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걸으면서 되게 이것저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풍경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공간을 탐색하는 일 같고 내가 뭘 좋아하고 또 어디로 향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기분은 어떤지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의 한자를 봐도요 걷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산책 한자를 뜯어보면 흐틀산에 생각책을 쓰거든요. 생각을 흐트러뜨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나를 알아가다 보면 자신을 긍정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공간을 긍정하는 일이 저는 나를 긍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었는데 산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걸으면서 내가 발견했던 것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나에게도 돌아오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감각, 단순히 걷기지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발견한다는 그 감각들이 모이면 되게 크게 자기 확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확장은 자신을 긍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들을 통틀어서 되게 자기 치유적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산책은 치유이자 긍정이고 나를 알아가는 일입니다.